자, 네 번째 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국밥 하나에 14,000원 조만간 김밥 천군도 이제 만원의 시대가 올 듯합니다 라고 적으셨습니다. 지금 국밥 한 그릇 얼마인가요? 근데 저는 국밥을 자주 먹는 편이 아니어서 시중에 국밥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만원 넘는 거 있죠? 서울은 아마 만원 넘을 것 같은데? 만원. 한 끼에 만원이라. 야, 부담 안 됩니까? 한 끼에 만원. 국밥이 그렇게 고급 음식이 아닌데 만원이라니. 그리고 김밥천국 서울에 보니까 4,000원에서 4,500원, 5,000원 받는 것도 있더라고요. 일단 4,000원이 기본 스탯인 것 같은데, 아니 김밥에 뭐 그렇게 약재가 들어간 것도 아닌데 한 줄에 4,000원, 와, 그 두 줄에 8,000원, 라면 한 그릇 5,000원, 13,000원, 라면에 김밥 13,000원. 야, 햄버거 먹는 게 더 싸네. 햄버거 먹는 게 진짜. 야, 겁납니다, 이게. 아니, 이제 뭐 만만한 음식이 없네요. 만만한 음식이 없어요. 뭐 삼겹살 소주도 이제 만만한 음식이 아니잖아. 고급 음식이고. 국밥도 이제 만만한 음식이 아니야. 하다못해 이제 김밥, 라면도 만만한 음식이 아니에요. 아, 돈 많이 못 벌어요. 예, 저 웃긴 소리 하시네요. 김밥 가게 해보세요. 힘듭니다. 힘들고, 저거 생각보다 마진 안 남아요, 김밥 가게가. 엄청 많이 팔아야 됩니다. 그리고, 김밥이 저렇게 그 가격이 오른 이유가 채소 가격이 엄청 많이 올라서 그래요. 그 시금치하고, 우엉하고, 단무지 이런 게 많이 올라서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보면 우리가 김밥에 들어가는 채소밖에 없어요, 여러분. 햄, 우엉, 단무지, 그리고 오뎅, 그리고 계란. 이런 거밖에 없잖아. 근데 이 자료가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어. 아마 김밥 사 먹는 분들 많을 거예요. 직장인들 중에. 혼자 사시는 분들 김밥 많이 사 먹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밥을 못 챙겨 먹으니까. 김밥이라는 게 그냥 이동하면서 먹을 수 있잖아요. 썰려가지고. 근데 이제 김밥천국도 한 줄에 4,000원이니까 함부로 사 먹으면 안 되겠네. 이제 여러분 있잖아요. 진지하게 도시락을 싸야 될 시기가 왔습니다. 앞으로 제 생각인데 도시락 레시피 같은 거 많이 유행할 거예요. 도시락 레시피. 앞으로 여러분도 그 보온 도시락 싸야 될 겁니다. 제 생각인데 앞으로 보온 도시락 상품이 인기 엄청 많을 거예요. 보온 도시락. 편의점 도시락도 비쌉니다. 편의점 도시락도 지금 요즘에 5,000원 넘어요. 싸지 않습니다, 여러분. 편의점 도시락도 싸지 않고 편의점 도시락은 완전히 한 끼 식사로 보기 그렇습니다. 그 몸이 더 안 좋아요. 장기적 보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음식값이 장난 아니에요. 우리가 만만하게 생각했던 음식도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인데 여러분, 앞으로 우리는 밥값을 많이 아껴야 될 거예요. 이 밥값도 여러분 무시 못합니다. 한 달 누계로 잡으면. 그래서 앞으로 좀 혼자 사시는 분들 식사비를 아끼려면 아침에 이제 도시락을 싸야 될 거예요. 간단하게. 아니면 이제 다 같이 모여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싸운 도시락 같은 거 이제 까가지고 먹는 거 그런 것도 나올 수 있습니다. IMF 때 그랬습니다. IMF 때 워낙에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밥값 아끼려고 도시락 싸들고 다니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게 다시 재현될 가능성이 높네요. 왜냐하면 명분은 확실하게 생겼으니까. 음식 가격이 다 오르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이 소세지 있잖아요, 여러분. 가성비 좋은 게 그 밀가루 소세지 있거든. 기다란 거, 몽둥이 생겼는 거. 그거 사가지고 이제 계란 입혀가지고 하는 게 가성비가 제일 좋아요. 그거하고 이제 멸치 반찬하고, 예. 장아찌 몇 개 나가면 사실 한 끼 충분히 해결됩니다. 물론 그걸 매일 먹으면 좀 문제가 되겠지만. 아무리 여러분 살기 힘들어도 밥은 제때 챙겨 먹어야 됩니다. 밥 먹는 거는 거르시면 안 돼요. 건강에 상당히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식당을 쉽게 밥 사보지 않을 테고 이게 또 영향이 있어요, 여러분. 밥값이 비싸면 어떻게 되겠어? 사람들이 밥값이 부담스러우니까 식당을 안 가게 되겠죠. 그러면 자영업도 타격이 있습니다. 자영업분들도. 이게 여러모로 안 좋아요. 일반 사람들은 이제 음식값이 비싸지니까 먹는 것을 좀 망설일 테고 아니면 다른 걸로 대체할 테고 그러면 식당을 방문하는 사람은 줄어들 테고
그러면 먹는 장사 하시는 분들은 점심하고 이제 저녁 식사가 중요하잖아요. 그때 사람들 많이 먹으니까. 그러면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또 어려움을 겪겠죠. 악순환의 연속입니다, 어떻게 보면. 근데 사실 우리가 지금 그런 걸 신경 쓸 겨도는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봐야죠.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꿔 바뀌려고 일부러 노량진 컵밥거리, 고시식당으로 중장년 플러스 노년층까지 원정까지 온다고 하네요. 한 끼 식사가 무제한으로 6,000원이니 앞으로는 회식도 1차는 노량진 고시식당에서 하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라고 적어졌습니다. 근데 노량진 컵밥도 많이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노량진 컵밥도 예전 같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량진 상권이 엄청 많이 죽은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노량진 상권이 활성화되려면 노량진에서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잖아요. 수험생이 많아야 되는데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을 보는 사람이 줄어든 게 아니라 공무원 시험을 보는 사람들은 그대로 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제 이 공무원 강의가 온라인화가 많이 되었어요. 실강이 아니라 인터넷 강의로 온라인 서비스도 많이 돼가지고 이런 실강을 들으러 사람들이 줄 서가지고 오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굳이 지하철 타가지고 먼 길까지 와서 거기 이제 고시원 생활하면서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는데 예전보다 많이 줄어들었어요. 반절 이상 줄어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학생들이 많아가지고 이 컵밥 장사하신 분들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저렇게 사람들이 와버리면 가격을 또 올리지 않을까? 참, 근데 씁쓸하네요. 이게 서울살이가 정말 씁쓸하네. 난 서울에 살고 있는 게 뭔가 좀 지방 사람 입장에서 이게 뭔가 안 돼 보여요. 바꿔 바뀌려고 이 먼 길까지 오는 것 자체가 좀 씁쓸합니다, 이게. 이게 봐봐, 서울에만 있는 일이잖아. 지방에서는 이렇게 뭔가 먼 데까지 가가지고 밥을 먹는 건 사실 들어본 적도 없고 사례도 없어요. 근데 이게 서울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잖아. 밥을 먹으려고 먼 데까지 온다. 그 밥 한 끼 가격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왔다 갔다 하는데 시간도 소요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점심시간이라는 게 중요한 게 보통 밥 빨리 먹고 쉬려고 하는 건데, 저렇게 밥 한 끼 먹겠다고 멀리까지 먼저 와버리면 점심시간이 없잖아요, 여러분. 왔다 갔다 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소요가 되겠죠. 이제 교회, 밥값 아끼려고 교회 밥 먹으러 가는 사람도 많아지겠다고요. 진짜. 야, 이게 뭔가 씁쓸해지네. 뭔가 서울에서 뭔가 안 좋은 추태가 많이 일어나네, 이게. 지방에서 안 하는 행동을 서울에서 많이 하네, 이게. 사실 지방 같은 경우에는 어디가 밥값이 싸고 비싸고 이 편차가 그렇게 많이 안 벌어지거든요. 고만고만하거든. 그래서 굳이 원정까지 가가지고 좀 더 싼 데 먹으려고 이렇게 발품을 팔지 않는단 말이야. 근데 이게 서울 같은 경우에 워낙에 가격 편차가 심하다 보니까 이 몇 푼이라 아끼겠다고 이 원정을 가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좀, 어떻게 보면 현명한데 한편으로 보면 참 씁쓸하네, 이게. 꼭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아, 그렇지 않나요? 김동희, 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밥 한 끼를 몇 푼 아끼려고 긴 거리를 감수하면서까지 밥을 먹는다. 거기다가 이 느량지 컵밥은 고시원들 살고 있는, 고시원에 살고 있는 공시생들, 수험생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데, 일반 다 큰 직장인이 나이 드신 분들이 여기 와가지고 밥을 해결하는 게 과연 모양새가 어떨까? 그리고 한번 생각해봐. 컵밥거리 여러분 서서 먹거든요? 앉아서 먹는 게 아니라 서서 먹어요. 보통 수험생들을 왜 가방 메고 와가지고, 서가지고 왜 컵밥에 보면 이제 밥 볶아가 주잖아. 그러면 이제 덮밥처럼 먹잖아요. 서서 먹잖아. 그럼 직장인들이 그 수험생 무리에 끼어가지고 서서 먹는다는 얘기잖아요. 왜냐면 컵밥 가보면 아시겠지만 앉아서 먹을 데가 없어요. 앉아서 먹을 데가 없습니다. 서서 먹어야 돼. 그 수험생들 팀에 끼어가지고 서서 먹어야 됩니다. 뭐 싸게 먹는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내가 이 짓거리까지 해야 되나?
그리고 그 식당 가보면 거기 수험생들 사이에 끼어가지고 밥 먹는 거잖아. 사이에 끼어가지고. 수험생이 봐도 뭐가 이상하지 않나요? 저분들은 왜 멀쩡한 식장 놔두고 왜 여기 왔지? 그리고 이것도 하루 이틀 하는 거지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 이것도 하루 이틀 이렇게 하는 거지 매일같이 한다고 생각해봐. 매일같이. 회사가 노량진이 없을 거 아니야. 그러면 왔다 갔다 한 시간도 그럴 거 아니야. 왔다 갔다 한 시간도 꽤 오래 걸릴 거 아닙니까? 야, 식사 한 끼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거 아십니까? 그 노량진 교회 가보면 그 아침, 점심, 저녁으로 무료급식을 해요. 점심 모르겠는데 아침에 무료급식 하잖아요. 그럼 수험생들 줄 장난 아니에요. 장난 아니야. 웃긴 게 내가 얼핏 들었는데 일반 자취하신 분들도 거기 가서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일반 젊은 사람들도 이제 밥을 못 차려 먹고 식비 아끼려고 거기 사이에 끼어가지고 밥을 먹는다고 하더라고. 예전부터. 야, 이 서울살이 쉽지 않네, 이게. 진짜. 쉽지가 않네요. 와, 뭔가 좀 지방에서 볼 수 없는 약간 좀, 이게 무슨 문화라고 해야 되지? 굉장히 뭔가 좀 일반적이지 않은 문화라고 해야 되나? 밥값이 아까워서. 물론 이게 다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다 그러지는 않지만, 서울살이 그만큼 힘들다는 걸 반증하는 거겠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라도 안 아끼면 서울에 생활하기 굉장히 버거우니까. 서울이 먹고 사는 게 그만큼 어렵다. 정신 안 차리고 살면 그만큼 빡시다. 밥값이라도 안 아끼면 생계에 지장이 있다. 이거라도 아껴야 된다. 그런 분들이 많은 거예요. 이거를 마냥 뭐 나쁘게 볼 수도 없어요. 왜 저렇게까지 할까 생각하기도 좀 어려운 게 그만큼 서울의 어떤 생활비나 물가가 그만큼 지방보다 비싸고 이렇게라도 안 하면 생활에 지장이 생기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참 서울에 사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렇게 밥값을 아낄 거면 그냥 도시락을 싸우는 게 낫지 않나요? 저렇게 해서 노량진 원정을 갈 바에는 그냥 집에서 그냥 햄 같은 거 몇 개 구워가지고 도시락 싸우는 게 낫지 않나요? 그거 별로 어렵지 않거든요? 햄이나 계란말이 아니면 멸치볶음 해가지고 그거 싸가지고 서로 반찬 꺼내가면 먹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면 이런 문화 생길 것 같아 나중에 회사에서 밥을 지어가지고 회사의 냉장고에 밥이나 밑반찬 꺼내서 거기에서 밥을 취사해서 먹는 경우도 생길 것 같아요. 이거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문화도 충분히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탕비실에 밥솥 하나만 놔두면 되는 거니까. 밥솥하고 그릇만 놔두면 설거지할 곳은 있으니까. 앞으로 이제 회사 안에서 밥을 지어가지고 먹는 문화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면 식당까지 가버리면 사장 입장에서도 부담이 많이 되니까 나중에 사장이 제안하는 거죠. 그냥 저기 밥솥 하나 놔두고 우리 밥 해먹는 거 어때? 내가 반찬 제공할 테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회사 와가지고 밥 지어서 먹는 문화도 발생할 것 같습니다. 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밥값을 아끼려고 좀 시도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근데 그건 굉장히 지혜로운 거예요. 그만큼 서울 물가가 비싸기 때문에. 예, 비싸기 때문에. 아무튼 서울에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이 밥값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할지 고민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네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